멤버십 종목 하나를 리뷰하고 시작할까요? 필라홀딩스 일봉 차트를 봅시다. 지난번에도 전체 영상으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4월 16일에 출연한 홀딩 신호를 공유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매수는 급등 뒤 조정을 노리자고 했는데 좋은 기회가 있었군요. 최소 5만원 위를 보자고 했었죠? 이 말 때문에 안타깝게도 불타기를 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드디어 갔네요. 장중에 5만 1천원까지 올랐었으니 일단 단기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의 거래량이 터지며 4만 8천원의 저항을 강하게 뚫어내는 신호네요. 오늘만 7.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뒤 자연스러운 조정을 염두한 홀딩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4만 8천원이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해 줄 겁니다. 자회사 아쿠시네트의 1분기 실적이 대박이네요. 필라홀딩스는 작년 연말에 4만원 초반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5만원 위를 보자고 했던 종목입니다. 중간에 비중 축소 의견도 드리고 최근에 다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며 아주 제대로 재미없는 투자를 이어왔었는데요. 그래봤자 5개월이었습니다. 5개월 정도로 힘들고 지루해 한다면 세상에 투자할 만한 주식이 없으실 겁니다. 지루해도 스마트한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며 함께 떡상하는 위대한 투자를 합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셀트리온 일봉 차트를 봅시다. 최근 지옥과 같은 바닥에서 밑도 끝도 없이 한강 가지 말라고 외친 종목이죠. 다행히 반등이 나왔네요. 신기하게도 김떡상이 한강 가지 말라고 하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던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 함께 봅시다. 그러네요. 아직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신호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네요. RSI도 그렇고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극도로 괴로운 조정에서 바닥 신호가 보이네요. 물론 단기 바닥 신호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도 미미하지만 메이저의 수급이 지난 거래일에서 쌍끌이로 들어온 것은 나쁘지 않네요.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한 것도 좋고요. 그럼 주봉도 볼까요? 그러네요. 주봉도 음봉 랠리를 마감하는 아랫꼬리를 길게 단 도치형 양봉 캔들이 나왔으니 추세를 전환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주봉상의 RSI도 추가 반등이 지속된다면 중장기 매수 신호가 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도 볼까요? 마찬가지죠? 지난달 장대 음봉 출현 후 이번 달 구름 상단을 찍고 말아올린 도치형 양봉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군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바닥일 가능성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오늘도 한강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LG화학 일봉 차트를 봅시다. 구름 위에서 지지라인을 구축하며 상승을 모색하고 있네요. 좋네요. 이렇게 지지라인을 구축하는 작업 없이 오르기만 한다면 또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정배열과 일목균형 표상으로 차트가 완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구름 안으로 다시 빠진다 해도 홀딩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거래량을 터뜨리며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리가 없네요. LG화학에 투자하면서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LG화학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이 성장주로 분류되는 것이지 본업인 화학 섹터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며 수혜를 받으며 화학 사업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성장주이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LG화학에 투자를 하면서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은 넌센스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LG화학은 배터리 성장주로서도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로서도 딱히 주목을 받지 못한 억울한 주식이네요. 성장주로도 경기 민감주로도 재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비중이 높아 보유하기 부담되는 경우만 90만원 중반대에서 비중을 정비하고 일단 100만원 위를 보자는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아를 봅시다. 애플카로 만들어낸 10만원의 미련을 갖고 이때 못 판 것을 한탄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너무 한심한 겁니다. 이런 건 없는 셈 쳐야 한다고 했죠? 김떡상은 현대차부터 기아차로 옮겨 타는 과정까지 해서 3배의 수익을 거두었으니
원금 회수를 하겠다고 했었죠. 여전히 10만 원의 미련을 두고 계신 분들은 제 말을 듣고도 한 주도 안 파신 거 아니세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때 못 파신 분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욕심에 못 파실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반도체 수급 문제로 만들어지는 조정 구간들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없는 셈 쳐야 하는 구간인 거고요. 딱히 의미가 없는 구간들이라는 거예요.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만들어낸 시장이 진짜예요. 과거 닷컴 버블이 만들어낸 시장이 진짜였나요? 단기적인 이슈들로 만들어지는 거품과 침체의 가격에 의미를 두고 투자하지 마세요. 기아도 차트를 크게 보세요. 여전히 고점에서 지자리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주봉을 봅시다. 간발의 차이이긴 하지만 20주선을 회복했네요. 그럼 월봉도 봅시다. 마찬가지로 간발의 차이이긴 하지만 5월선을 회복했네요. 하지만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주들은 지금의 가격과 주가 흐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고 있고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전고점을 향해 갈 거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꼴랑 3개월에 무너지지 말고 잘 들고 가세요. 다음은 삼성 SDI 일봉 차트를 봅시다. 삼성 SDI 혼자만 바닥에서 기고 있죠. 제가 보기에 주가가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말고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포지션을 보면 모두 일목균형표상 구름 위에 자리 잡고 있지만 얘만 구름 아래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삼성 SDI만 빼고 지들끼리만 갈까봐요. 삼성 SDI가 망했나요? 아니면 앞으로의 성장이 의심스러운가요? 지금 주가는 너무 매력적이네요. 더 빠지면 저도 조금이라도 추가로 적립 좀 해야겠어요. 삼성 SDI를 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고 싶네요. 도대체 삼성 SDI에 왜 투자하신 거죠? 투자를 결정해 놓고 조정 좀 받는다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확신도 없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주주가 될 선택을 하신 거죠? 삼성 SDI의 차트를 크게 봅시다. 과거 아무 때나 차트를 마구잡이로 확인해 볼까요? 이때도 보면 고점 대비 30%의 극심한 조정이 보이네요. 삼성 SDI는 과거 10만원대부터 최근 고점인 80만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언제나 극심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고점 대비 30%의 하락이 보이고요. 과거 이러한 조정이 나올 때마다 투자를 포기했던 투자자들은 너무도 많아요.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작년 3월에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었죠. 이러한 극심한 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상승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래로는 반토막까지 기본으로 각오하고 위로는 10배까지 보자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자에게 극심한 조정은 한 번씩 찾아오는 오래된 친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친구를 환영하고 반겨주며 적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극심한 조정이 장기 투자자에게 얼마나 고마운 친구인지 아세요? 한 번씩 싸게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대한 상승의 기반이 되어주잖아요. 언제까지 떡상할 주식을 들고 조정을 두려워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떡상할 주식을 들고 조정의 눈물을 흘리실 건가요? 떡상은 아무나 할 줄 아셨어요? 그렇게 몰빵을 하니 고마운 친구가 와도 식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 방에 몰빵하는 그 가격은 절대로 바닥이 될 수 없습니다. 극심한 조정이 찾아왔을 때마다 반겨주지 않고 항상 문전박대를 하니 주식으로 성공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고마운 친구를 맞이할 상태를 평소 잘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극심한 조정은 장기 투자자에게 동반자와 같은 겁니다. 주식이 이렇게 떡상을 하는데 괴로운 조정 없이 오르기만 할까 봐요. 제 기준에서는 정말 건방진 투자입니다. 내가 사는 가격이 항상 바닥이고 내가 보유한 주식은 조정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방에 매수하고 몰빵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미 떡상할 자격 미달입니다. 겸손한 투자자에게 거대한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식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세상의 기업을 잘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왜 이리 안 보일까요? 인간의 본능, 탐욕 때문에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차트를 공부하기에 앞서, 기업을 공부하기에 앞서, 김떡상 TV를 보기에 앞서 떡상의 자격을 먼저 갖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잔소리가 많았죠? 하지만 제 짧은 잔소리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큰 울림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소중한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